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세금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식으로 번 돈에 매기려던 세금, 또 하나는 코인으로 번 돈에 매기려던 세금. 같은 해에 함께 만들어졌고요. 반대하는 쪽 논리도 똑같았습니다. 투자자가 떠난다, 시장이 위축된다. 근데 결말이 갈렸죠. 한 개는 한번 걷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사라졌고요. 또 하나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왜 한 가지만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이번에 이 질문을 다시 꺼내드는 사람이 있죠. 오늘은 그 사람 이야기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코인 과세를 정면으로 겨냥을 했고요. 1,300만 명의 디지털 자산 이용자를 볼모로 잡는 징벌적인 과세 계획을 지금 당장 철회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국내 시장, 주식시장 살리겠다라면서 금융투자소득세는 덜컥 폐지를 해놓고 왜 디지털 자산, 코인 시장에만 징벌적인 세금을 씌운다? 그렇다는 것은 국내 시장 주식 안 하면 세금 폭탄 맞으라는 협박과 다름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런다고 국장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해외로 국부 유출만 빨라질 뿐이다라고 언지를 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국장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주식시장을 뜻하고 디지털 에셋이 전한 발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는 요구의 수위입니다. 밀어달라가 아니라 철회해라. 아예 없던 일로 하라는 건데 이 1,300만 명이라는 숫자, 이대로라면 국민 4명 중에 1명꼴이라는 계산이 나오죠. 근데 이 발언이 야당 의원 한 명이 유튜브에서 한 말이라고 가볍게 넘기기에는 걸리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말한 사람의 직함인데요. 이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세법을 다루는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왔던 인물입니다. 세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상임위 전체 표결에 앞서가지고 세금 안건만 골라서 먼저 심사하는 소위원회 단계를 거치는데 그 심사를 이끄는 사람이 바로 조세소위원장입니다. 그럼 지금 그 소위원회는 뭐가 올라와 있느냐? 코인 과세를 아예 없애자는 폐지 법안, 그리고 몇 년 미루자는 유예 법안들, 그리고 5만 명 넘는 동의를 받아서 국회로 넘어온 과세 폐지 청원까지도 전부 이 사람이 진행하게 될 심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발언 자체가 장외에서 던진 구호라기보다도 그 안건들을 다룰 만한 회의의 진행자가 미리 내놓은 예고에 가깝겠죠. 이 사람이 올해 걸어온 길을 보시면 그 그림이 더 선명해집니다. 3월 달에는 원내 대표랑 함께 코인 과세를 직접 찾아가가지고 간담회를 했고요. 5월 7일에는 국회에서 조세정책학회랑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 토론회가 특히나 중요합니다. 이 재정경제부가 코인 과세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곳이 바로 여기였기 때문인데요. 담당 과장이 나와가지고 내년 1월 예정대로 과세하겠다 못을 박았고, 과세를 막으려는 사람이 열게 된 토론회에서 과세를 하겠다는 정부의 첫 번째 공식 선언 발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 국부 유출이라는 표현도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 뒤에 실제 숫자랑 데이터가 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의원이 국내 5대 거래소 자료를 받아가지고 직접 공개한 내용인데요.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9달 동안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간 코인이 금액으로 무려 124조 3천억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한 해 전체가 45조 원이었습니다. 지금의 125조 원가량은 엄청나게 뛴 수치라는 거죠. 통로별로 따져보자면 업비트가 75조 정도 가장 많았고요. 같은 자료에서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 시점 기준으로 이 과세를 준비하는 국세청 전담 인력이 딱 2명이었다는 황당한 사실인데요. 이 2명이서 1,300만 명에게 물릴 세금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란 거죠. 여기까지가 그 발언의 배경들입니다. 그럼 이제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왜 주식 관련된 세금만 사라졌을까요? 그 답은 재작년 늦가을에 있습니다. 이 재작년 11월 당시에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였었는데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는 당대표였었고 그 당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기본적인 원리 당연합니다. 근데 곧이어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시장이 기대고 있는 1,500만 명의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쉽지만 정부랑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라고요. 원칙은 맞다. 하지만 1,500만 앞에서 잡는다. 이 구조 그대로였습니다. 참고로 금투세 같은 경우는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투자로 번 돈이 연 5천만 원을 넘어간다? 그 초과분에 대해서 매기려던 세금입니다. 폐지 대신에 이 공제선을 1억으로 올리는 이런 방안까지도 검토됐었지만요. 그걸로는 부족하다라고 결론냈다는 설명까지도 함께 나왔고, 그리고 꼭 한 달 뒤에 재작년 12월 10일 이때 국회 본회의에서 세법 개정안들이 한꺼번에 처리되는데요. 이날 두 세금의 운명이 동시에 갈리게 됩니다. 이 금투세는 폐지 확정이고요. 코인 과세는 폐지가 아니라 2년 유예입니다. 같은 날 같은 처리 절차 안에서 주식 세금은 사라졌고요. 코인 세금은 시한만 늘려받은 겁니다. 그 시한이 바로 지금 다가오는 2027년 1월입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채권시장 추가 발표하면서 순식간에 다시 한번 시장이 급등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중에 속보 뜨자마자 구독자 정보 커뮤니티 정보방 통해가지고 바로 브리핑 드렸고요. 그리고 발표 이후에 4분 만에 파이버스, 버추얼까지 테마 섹터 종목 추천드렸고, 그리고 빠르게 단타로서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가 됐습니다. 일단 이번에 미국 중간선거 껴있으면서 연말까지 대세 상승장이 예상이 돼요. 이에 따른 구독자 정보 커뮤니티 속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목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곱씹게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야당이 꺼내든 방식들, 큰 숫자를 앞세워서 세금을 막는 이 방식은 가정이 아니라 전적이 있는 방식이죠. 실전에서 딱 한 번 쓰였고 그 한 번에 금투세가 실제로 사라졌습니다. 그때 불려나온 숫자가 1,500만이었고요. 이번에 불려나온 숫자가 1,300만입니다. 문장의 뼈대는 거의 같고 숫자만 바뀌었죠. 더 흥미로운 건 공격과 수비입니다. 그때 원칙을 적고 동의해준 쪽이 지금 시행을 지키는 여당이고요. 그때 폐지를 밀어붙여가지고 관철한 쪽이 지금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야당입니다. 공수가 정확히 뒤바뀐 상태에서 같은 논리가 두 번째로 실전에 나왔다는 건데, 이게 오해가 없으시도록 분명히 말씀을 해드리면요. 누가 옳고 그르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배열이 실제로 있었다는 이 사실들의 나열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정말로 공교로운데,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당대표가 뽑혔고, 지금 당장 다음 달부터 정기 국회가 열리게 될 예정인데요. 야당 조세 소위원장의 철회 요구가 사흘 전에 나왔고, 그 요구를 받게 될 여당의 지도부가 정해지게 되면서 두 쪽이 마주 앉을 국회 회기가 이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XRP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번 싸움의 결과가 직접 건드리는 거는 국내 원화 시장의 활력소입니다. XRP는 우리나라 원화 거래에서 거래대금으로 늘 손꼽히는 코인이죠. 그만큼 국내 개인 자금들의 흐름에 유난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번 코인 과세가 원한대로 간다? 그렇다면 아까 그 해외 이동 흐름들이 더 굵어질 수 있다는 거, 이게 야당 쪽의 주장이고요. 반대로 완화나 유예 쪽으로 기운다? 그렇다면 원화 시장에 남는 돈의 혜택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XRP가 있겠죠. 어느 쪽으로 굴러가든지 간에 XRP 홀더들에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뜻이고, 게다가 이 1,300명이라는 숫자가 정치 언어로 불려나오기 시작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재작년에 1,500만 명이 실제로 세금 하나를 사라지게 만든 나라에서 코인 투자자가 그 크기의 숫자로 호명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기고 지고를 떠나 코인 민심의 눈치를 보는 정치가 시작됐다는 신호겠죠. 길게 보면 국내 제도 환경이 투자자 쪽으로 기울 만한 엄청난 압력이겠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재작년의 결말은 이번에는 반복되지 않는다. 철회는 관철되지 못하고 연말 국회에서 시행이라는 원칙은 살아남되 다툼은 세부 조건을 다듬는 쪽으로 좁혀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총 3가지인데요. 먼저 방금 말씀드린 구도의 차이, 접을 권한을 가진 쪽이 이번에는 접을 이유가 약합니다. 두 번째로 정부가 5월달 첫 번째 공개 입장 이후에 예정대로라는 방침을 한 번도 흔들지 않았다는 거. 세 번째로 재작년에는 다수당 대표의 결단이라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위치에 있는 쪽에서 아직 아무런 신호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 코인 과세 법안들을 심사할 조세 소위원장이 1,300만을 앞세운 과세 철회를 요구를 했는데요. 이 방식 같은 경우는 재작년 1,500만 명이 금투세를 실제로 사라지게 했던 이 전적이 있는 방식입니다. 다만 그때랑은 다르게 지금 같은 경우는 시행을 지키는 쪽이 정부랑 과반 여당이기 때문에 저는 철회보다는 시행 유지 속의 세부 조정이라는 가설을 적어봤습니다. 그 가설의 첫 번째 시험대는 바로 이번에 대전에서 뽑혔던 여당 새 지도부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재작년 주식의 결말이 코인에서도 반복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다를 수 있을지 댓글로 여러가지 남겨주시고, 이번 여당 새 지도부가 코인 과세에 대해서 내놓는 첫 번째 공식 발표가 나오는 순간 그 문장을 그대로 다시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3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